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독일 전기차 보조금 연장으로 수혜.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4년 연장해 소비자들이 휘발유나 디젤 승용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늘린다고 베런스가 전했다. 스위스 은행 UBS의 패트릭 험멜 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특히 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주식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험멜은 또한 전기차 보조금 연장 뉴스가 르노, 다임러, BMW와 함께 올해 초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PSA가 520억 달러 규모의 합병으로 재탄생한 그룹인 스텔란티스 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지난 8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가격이 4만 유로 미만의 전기차 구매에 대한 최대 9천 유로의 보조금 지급 정책을 2025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중 연장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7월 도입된 혁신 장려금은 기존 전기차 환경 장려금의 2배에 이른다. 4만 유로 미만의 전기차 구매에 대해 최대 9천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에게는 6,750유로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4만 유로 이상의 비용이 드는 전기차의 경우 정부는 배터리 구동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유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5,625유로의 자금을 지원한다. 독일의 인센티브 정책은 유럽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에게 독일을 중요한 시장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유럽은 2020년 각국 정부의 전기차 도입 확대 추진 정책으로 중국을 제치고 가장 큰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전기차로의 전환 노력은 독일의 전기차 구매에 대한 혁신 지원금 등 푸짐한 구매 보조금과 함께 유럽연합이 새로운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 혹독한 벌금을 부과한다고 위협하면서 더욱 강화됐다. 유럽 전기차 보고서 발행사인 마티아스 슈미트에 따르면 2021년 들어 현재까지 중국이 다시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18개 주요 국가 시장에서 올해 총 105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될 전망이다. 2022년에는 131만 대, 2024년에는 2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8개 시장에는 14개 유럽 연합 국가와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를 포함한 것이다. UBS는 유럽 자동차 업체들 사이에서 테슬라가 가장 포괄적인 전기차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슈미트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폭스바겐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2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테슬라의 경우 독일에서 전기차를 현지 생산함에 따라 주요 수혜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UBS 팀은 르노, 스텔란티스, 다임러, BMW도 비슷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테슬라는 올해 유럽 시장에서 급격한 점유율 하락세다. 2019년 유럽 시장에서 10만 9천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31%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2020년 폭스바겐과 르노 닛산 제휴에 밀려 시장 점유율은 13%까지 떨어졌다. 테슬라는 유럽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베를린 공장이 가동되면 2021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20%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5G 스마트폰 입지 굳히기 나선 애플. 신형 아이폰 생산량 20% 늘렸다. 애플이 글로벌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자리 굳히기에 나섰다. 애플이 올가을 출시할 예정인 차세대 아이폰 모델의 생산량을 기존보다 20% 늘리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난 가운데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자 공격적인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납품업체들에게 차세대 아이폰 9천만 대를 생산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이 최근 몇 년 동안 신제품의 초기 생산량을 7,500만 대 수준으로 유지했었던 점을 고려하며 전년 대비 약 20%가량 생산량을 늘린 셈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나오는 첫 번째 신형 아이폰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수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이폰 12의 흥행도 애플이 생산량을 늘린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2 시리즈는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 대를 넘어섰다.
이는 전작인 아이폰 11 시리즈와 비교하면 2개월가량 빠른 속도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난 가운데 아이폰 13이 애플의 두 번째 5G 스마트폰인 만큼 더 많은 소비자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 위축된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과 관련해 애플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은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의 최대 고객이라면서 이번 대량 주문에 대해 아시아 전역의 공급업체들이 미리 공급량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의 출하량을 선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장 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은 29.8%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로블록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로블록스 탑승, 투자판 바꾸는 1770조 미래시장.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갖고 있던 테슬라 주식을 모두 팔고 로블록스 주식을 사들였다. 미국 어린이들이 요즘 유튜브보다 로블록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뉴스를 접하고서다. 로블록스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 뉴욕 증시에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꼽힌다. 미국 9에서 12세 어린이의 약 70%가 사용해 미국의 초통령으로 불린다. 이 씨는 아이들이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즐기고 친구를 사귀는 세상이 됐다며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모든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투자하게 됐다고 했다. 세계 곳곳을 휩쓸고 있는 메타버스 열풍이 투자 판도도 흔들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앞다퉈 메타버스 대장주에 올라타고 있고 메타버스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이 이뤄지는 세상을 가리킨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지난해 957억 달러이던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30년 1조 5,429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도 치솟고 있다. 대표 주자가 로블록스다. 월간 활성 이용자가 1억 5천만 명이 넘는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2시간 36분으로 틱톡, 유튜브보다 훨씬 길다. 올 3월 10일 뉴욕 증시에 상장한 로블록스는 이달 12일 현재 86.54달러로 마감해 공모가 대비 92.31% 급등했다.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제트가 만든 제페토는 전 세계 2억 명이 이용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증시에서 네이버 주가는 올 상반기에만 47.35% 뛰었다. 국내 투자자들도 메타버스 열풍에 올라타고 있다. 한국애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은 로블록스로 총 8,153만 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 에어비앤비와 구글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4월까지 7개월 연속 순매수 1위였던 테슬라는 35위까지 밀렸다. 금융투자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KB자산운용은 지난달 14일 업계 최초로 메타버스 펀드 KB글로벌 메타버스 경제펀드를 선보였다. 엔비디아 등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과 로블록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9일 현재 수익률이 4.38%에 이른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을 뛰어넘는 성적이다. 삼성자산운용도 지난달 28일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를 내놨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메타버스 관련 상장 지수 펀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엔비디아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폭등하는 엔비디아 지금 사기엔 너무 늦었나? 엔비디아의 주가 폭주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적이 기록적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데다 호재로 여기지는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하는 건 늦은 일일까? 지난 12개월 동안 99.46% 상승했으며 작년 1월부터 따지면 거의 240% 급등했다. 이는 반도체 시장의 여러 틈새에서 경쟁 우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력 제품인 그래픽 처리 장치는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암호화폐 채굴에서도 인기가 높다.
인공지능 컴퓨터, 데이터 센터용 서버, 클라우드 컴퓨팅, 슈퍼컴퓨터 분야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 인수가 완료되면 엔비디아는 이들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혜자를 갖게 될 전망이다. 이런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실적도 눈부시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 5월 2일로 끝난 2022 회계년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84% 증가한 5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게임 관련 매출이 106% 증가했으며 데이터 센터 매출도 79% 상승했다. 순이익은 109% 증가한 19억 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분기 기록이다. 기록적 성장을 이룬 2021 회계년도를 증가율 면에서 훌쩍 넘어섰다. 엔비디아는 올 2분기 매출이 63억 달러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정보업체 레피니티브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2 회계년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실적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다. 글로벌 거시 경제의 회복 경로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엔비디아의 주가 강세에는 액면 분할 영향도 있다. 지난 5월 말 회사 측은 주식 일주를 4주로 쪼개는 4대1 액면 분할을 의결했다. 오는 20일 액면이 분할되면 발행 주식 수는 40억 주로 늘어나게 된다. 미국의 주식 정보 사이트 모틀리플에는 엔비디아 주식을 사기에는 너무 늦었나라는 글이 올라왔다. 독립 애널리스트인 윌 힐리가 쓴 글이다. 주가 폭등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은 95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힐리는 엔비디아의 P는 2000년대 초반 이후로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된 적이 없다. 특히 2016년 말과 2018년 초에 랠리를 펼쳤을 때 P가 50배를 넘은 뒤 급락했다. 50배가 넘는 P 배수는 그동안 매도 신호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의 P는 반도체 업계의 경쟁사인 AMD 40배 수준, 퀄컴 20배 수준보다도 훨씬 높다. 힐리는 엔비디아의 장기적 성장은 지속될 수 있지만 지금 주식을 사기에는 늦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이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P 50배 수준에서 거래됐던 적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이익의 95배를 지불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면서 경영진이 2분기 이후의 전망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은 향후 실적 개선이 험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판 테슬라 니오, 홍콩 이어 중국 상장 추진. 중국판 테슬라 니오가 홍콩에 이어 중국 본토 A주 상장에 시동을 건다. 적자로 줄어든 현금을 만회하고 전기차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니오는 중국 본토 A주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A주는 중국 내국인과 허가를 받은 적격 외국기관 투자자만이 거래가 가능한 증시다. 니오는 연내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해왔다. 최소 5%의 주식을 공모하고 약 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니오가 홍콩에 이어 A주 상장을 모색하는 배경은 자금 조달에 있다. 니오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후 수십억 달러를 확보했지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실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니오는 올 초 오픈형 전환사채인 컨버터블 노트 발행을 선언했다. 발행 규모는 13억 달러다. 작년 말에는 6천만 미국 예탁 주식을 매각했다. 이처럼 자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적자가 늘며 보유 현금이 소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니오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48억 7,500만 위안의 손실을 기록했다.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공장 셧다운 여파로 2분기 실적도 낙관하기 어렵다. 니오는 3월 말에서 4월 초 공장 가동을 중단해 4월 차량 인도의 차질을 빚었다. 전기차 사업 확대에 따른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니오는 올 초 첫 번째 고급 전기 세단 ET7을 공개하고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파워스워프 스테이션 사업도 시작했다. 1세대에 이어 2세대 버전을 개발하고 중국 전역으로 충전소를 확대했다. 현재 300여 개 파워스워프 스테이션이 중국에 설치됐으며 연내 5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유럽 시장에도 진출했다.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ES8을 오는 9월 노르웨이에 출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매장을 마련하고 파워스워프 스테이션을 수출한다.